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지수의 상방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스타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MSCI 지수 편입 불발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시장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권가 곳곳에서 목표 지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증권에서 유가증권 시장 1년 안에 3,700포인트 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목표 지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높여 잡는 증권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요, 코스피 목표치 3,700포인트로 제시를 했고 어제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은 3,600포인트, 그리고 글로벌 IB 중에 하나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3,5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방이 더 열려있다, 그런 낙관론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근거는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듯합니다. 상법 개정이라던가 배당 정책의 변화와 같은 자본시장이 개혁이 되면서 우리 시장 자체가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실적 일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사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조정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방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MSCI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게 또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도요,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는 것 또한 불발됐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2008년부터 2014년 한 차례 등재가 된 뒤에 나오게 됐고 그 뒤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가에서도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의 건강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MSCI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똑같습니다. 시장의 접근성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걸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역외 외환 시장의 부재입니다. 자유로운 역외 외환 시장의 그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큰 거고요. 거기다가 인가를 받아야지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부담스럽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매도가 재개되긴 했는데 아직도 엄격한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잔재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이유를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등록을 하고 거래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게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MSCI의 입장에서는요, 개혁이 시작됐긴 했는데 아직 부족하다, 더 강력한 시행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편입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역시나 굵직굵직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게 가장 클 듯합니다. 패시브 자금 최대 19조가량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 분석했을 때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배당 정책이나 공시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게 결국에는 우호적인 투자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시장이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글로벌적으로 더 퍼지게 된다면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코멘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환 시장을 개방을 하고 공매도 규제를 더욱더 완화시키는 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그런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내년에 관찰 대상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요,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 시장이 더 갈 것이다라는 게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아직도 구조적인 모멘텀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스탠스가 또 비춰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 강
강세, 수출 회복에 대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지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의 모멘텀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다가 외국인의 매수세, 수급이 단단하게 버텨주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앞으로 더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수혜주 또한 상방에 더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제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러한 반도체 밸류체인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2번째로는 조방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지금 조방원입니다. 지주사와 금융이 포함이 되게 됐는데요. 정부 정책 그리고 수급과 배당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상박자가 고루 갇히면서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과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이 피크 같은데 더 올라가는 주가의 레벨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때인 듯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10위 안에 인버스가 2개나 있습니다. 지수 하방에 좀 베팅을 한 건데 최근 한 달간 곧바서 2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게 된다면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27%라고 합니다. 시장의 상승과는 굉장히 엇박자된 선택을 한 개인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방향성이 여전히 상승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습니다만 인버스나 곧바서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걱정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주도주의 추적을 할 것이냐, 주도주를 추격해서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우리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고요. 방향성은 상방으로 둬야 되는 것은 맞는 듯합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요, 기다리고 있는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업종 순환매 시간, 이제 우리가 올라간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에 대해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